경영정보학부 18학번 이지수이고요. 제가 참여하게 된 SGF 프로그램은 우리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의 현장학습에 대하고 그리고 탐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해외 프로그램입니다. SGF 프로그램 자체가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좀 참여도가 더 다양한 것 같고, 아무래도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학생들을 모으고 교수님도 섭외를 하고 해외 컨택도 자유롭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다양하고 학생들이 느끼는 관점이 굉장히 폭이 넓은 것 같아요. 저희 팀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회의 컨택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팀원들이랑 회의를 항상 가질 때마다 해외 컨택을 주로 잡고 회의를 진행을 했었고, 저희가 연락했던 대학과 기간만 해도 100곳이 넘게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회의 컨택이 가장 힘들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나 싶네요. 주제 선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를 바탕으로 주제를 정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주제가 우리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을 위한 거라면 퍼펙트하죠. 아무래도 해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해외 프로그램 특성상 오랜 기간 동안 타지의 학생들과 같이 저희 팀원들과 머물러야 하잖아요. 그래서 팀원들과 화합과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이제 저희가 해외에서 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SGF이라는 단어를 꺼내기만 하면 좀 더 그러니까 도전을 되게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여도가 적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 또한 이번 동계 SGF를 준비하기 전에 학예 SGF를 제의를 받았었는데, 저도 너무 무섭고, 그리고 이제 영어를 완전 잘하는 학우들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고, 그거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 동계 SGF를 준비하면서 좀 더 도전을 꺼려하지 말고 좀 많이 참여를 하는 그런 학우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 전공 18학번에 재학 중인 형윤지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2019년 동계에 SGF라는 선곡 글로벌 프론티어라는 프로그램을 참여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경영대학 내 전공과 관련된 현장 체험과 탐구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뭔가 우리 사회에서 있을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있는 문제를 뭔가 우리가 그 해외에 가서 배워서 이것을 해결하고 싶다는 그런 취지의 계획서를 담아서 경영대학 교학팀에 제출해서 심사를 통해 만약 선발이 된다면 뭔가 미국 아니면 유럽, 동남아시아 등등 다양한 해외에 지원금을 받고 다녀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는 SGF의 큰 장점은 학교에 지원금을 받고 해외에 가서 그쪽 문화를 경험하고 여행도 하고 이런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사실 대학생이라는 입장에서 해외 대학이나 기업에 직접 문의 메일을 넣고 컨택하는 게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런 경험을 한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남는 것 같아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2019년 동계 SGF를 준비하기 위해서 2019년 5월부터 팀을 결성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가장 힘들었던 게 그 주제 선정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주제를 선정하는 데만 오랜 시간을 들이기도 했는데, 한 주제를 준비를 하다가 또 중간에 주제를 바꾸게 돼서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주제다 보니까 그렇게 큰 공을 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런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제는 일단 5명의 팀원이 전부 다 관심이 있는 주제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주제를 정하면 모두가 그 주제에 열정을 쏟아서 조사를 하고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누구 한두 명이라도 그 주제에 흥미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뭐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든지 하면은 조금 뭔가 팀의 분위기도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많은 대화를 통해서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껏 많이 말했다시피 주제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일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멤버를 구성할 때 다양한 과들을 섞어서 할 경우에 뭔가 자신의 전공 분야에 관련된 그런 거를 많이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양한 과를 섞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필수적으로 직접 원어민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킵스 학부 학생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SGF를 준비하는데 망설이게 되는 수많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회의와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만약 탈락되었을 때 이게 너무 큰 기회비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서 많은 학생들이 망설일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해보니까 직접 가지 않아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국내 다른 대학 교수님도 찾아가고 다른 기업 관계자도 만나보고 하는 게 정말 뜻깊은 기억으로 남아서 일단 망설이지 말고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다녀옴으로써 되게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된 것 같아요. 뭐 여행하고 쇼핑하는 것도 재밌었지만 그쪽 대학 교수님도 만나고 미국 대학은 어떤 분위기인지 그런 것을 느끼고 했던 게 저에게 정말 큰 자산으로 남은 것 같아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경영학 전공 18학번 조은서라고 하고요. 저는 2019년도 여름학기에 3주 동안 진행되는 ESC 프로그램을 다녀왔고요. 그거는 이제 프랑스에서 약 3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여러 과목 중에서 저는 프렌치 럭셔리 마케팅이라는 과목을 수강을 했고, 그게 이제 프랑스 고유 산업인 와인, 그리고 패션, 미식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해외 경험이 많이 없기도 했고, 그리고 일반적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비해서 긴 체류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3주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부담도 크지 않았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큰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저 여행을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그 고유 산업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좀 큰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잊을 수 없었던 건 저희가 평일에는 수업만 계속 하기 때문에 주말에 약간 짬을 내면은 잠깐 동안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는데, 제가 니스라는 곳이 그냥 너무 예뻐서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 너무 가고 싶어서 혼자 여행을 다 준비를 해서 혼자 다녀왔었는데, 그때 그 풍경도 너무 예뻤고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이제 그러고 저녁을 먹고 너무 피곤해서 소화도 못 시키고 잠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짜 새벽 내내 토만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건 진짜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인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었던 건 이게 생각보다 시간표가 좀 빡빡한 편이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대중교통을 타고 학교까지 가야 되는 그게 맨날 평일간 계속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주 시간표가 같은 반면에 프랑스에서 수업을 받을 때는 첫째 주에는 와인 수업, 둘째 주에는 패션 수업, 셋째 주에는 미식 수업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간표가 되게 빡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침 한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쭉 점심시간 1시간만 주고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수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체험형 학습을 되게 많이 중요시해서 와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테이스팅 수업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패션 수업 때는 뭐 향수 시향이나 이런 거 견학도 갔었고, 그리고 미식 수업 때도 거의 다 먹어보는 걸로 수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에 비해서 다른 나라 학생들은 자기 의견을 펼치는 데 대해서 거리낌이나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되게 인상이 깊었었습니다. 저희는 되게 혹여나 그 답이 틀릴까봐 말을 하는 거를 되게 거리끼는 경향이 좀 컸었는데, 그 외국인 학생들은 그게 틀려도 뭐 어떻냐는 그런 태도로 해서 그게 좀 많이 신기했었고요. 그리고 발표 수업을 하는데 발표할 때도 하나도 떨려하는 모습이 없었던 게 많이 신기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조금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꼭 지원을 한 번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도 사귈 수 있고, 그리고 문화나 되게 여러 방면에서 배울 점이 되게 많기 때문에 되게 좋았던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프랑스는 여름에 해가 되게 늦게 져요. 한 11시쯤 돼서야 해가 지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여행 가는 거 좋아하시고, 뭐 쇼핑하는 거 좋아하시고, 이런 학우분들한테는 진짜 꼭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경영대학교 소속 KIBS 학부 이준기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2019년에 베트남 워크캠프를 다녀왔는데요. 베트남에서도 하노이 근처의 마이차오라는 작은 마을에서 워크캠프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크게 두 가지 봉사활동을 하였는데요. 오전에는 마을에서 사시는 주민분의 물탱크를 지어드린 봉사활동을 하였고, 오후에는 썸머캠프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마을 아이들과 여러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선 해외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마침 저희 학과에서 워크캠프를 금전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비싼 등록금 내고 다니는 학교인데 시도해볼 수 있는 건 다 시도해보자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워크캠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마 또 캠프 일원들끼리 벽돌로 쌓은 물탱크를 완성했을 때 그 뿌듯함을 느끼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아마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는 날씨에서 시멘트를 벽돌로 쌓고 하는 작업들이 매우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기쁨을 나누는 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또 여러 나라에서 온 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가 가진 문화 장벽을 조금이나마 허물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 자신감을 한층 더 높게 끌어올려준 사건을 이 워크캠프를 참여했던 계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워크캠프를 가기 전 외국인들과 대화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자신감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워크캠프에서 한번 용기를 내어서 먼저 다가갔던 저의 그 행동이 좋은 결과를 낳아서 제가 지금까지 어느 일에서든지 용기를 보다 쉽게 낼 수 있게 된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평소에 봉사에 관심이 없더라도 워크캠프라는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이제 봉사의 프로그램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싶은 학우분들께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외국인 친구들 사귀고 싶어하는 학우 여러분께도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작년에 만난 봉사자들과 아직까지도 잘 연락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하는 학우 여러분께 봉사활동 이 워크캠프에 참여를 적극 추천합니다.